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하락을 한 가운데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뭐 코스피와 코스닥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까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하락에 분명한 이유가 좀 존재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라고 보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10월 2일날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미 기사가 있는데, 연내통합 물 건너간 대한항공 아시아나 미국, 중국, 일본에 운명 달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게 항공산업이 이제 우리나라만 허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의 이제 통합 기업 결합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운명이 달렸다라는 표현의 기사가 10월 2일날 이미 나와 있던 가운데서 사실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는 조금 이런 게 무시되면서 좀 움직였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일단은 있었고 또 추가로 이제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기업 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할 거다라는 표현이 좀 기사들도 나왔었던 가운데서 어제 국감에서의 이제 뭐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공정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국감 내용이 또 오늘 오전에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 하락을 부채질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하락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어떤 내용이냐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다들 이미 충분히 다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항공업계가 안 좋기 때문에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통합을 하는 게 좋다라는 여론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뭐 흘러가는 부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었던 가운데서, 지금 결국에는 이 부분이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이 부분이 다시 재부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탑승객 독과점 내지 뭐 노선 절반 이상 겹친다, 뭐 이렇게 뭐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국감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독과점 노선이 50%가 넘는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온 게, 지금 공정위원장이 이제 독과점 노선 절반 넘는다는 거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국토부와 논의를 할 것이다, 완화 방안을 국토부와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이제 논의 과정에서 이제 뭐 통합을 승인으로 진행되더라도 운수권에 대한 재분배가 될 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에 대한 시너지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 아직 뭐 확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우려가 발생하면서 주가 하락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현재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진 상황이고, 시가는 살짝 떴다가 이제 음봉이 이렇게 흐른 상황이고, 오늘 뭐 시가 뜬 부분이야 이제 미증시 영향분도 있었겠고 한데 흐름이고, 또 거래량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또 아시아나항공이 아무래도 더욱더 뭐 하락을 많이 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매매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보면, 기관은 굉장히 좀 뭐 매수를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연기금도 좀 사고, 어쨌든 매수로 금융투자야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순 매수 기준으로는 기관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 계속적으로 사고 있고, 근데 외국인이 폭탄을 거의 던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이런 식으로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감에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으며, 또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항공업황이 살아난다고 해도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좀 안 좋게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항공업이라는 게 저유가 때 좀 수익을 땡겨놨다가 고유가 때 그거를 이제 깎아먹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업황도 안 좋고, 물론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유가가 오르고, 또 이제 기업 결합에 대해서 좀 그런 잡음도 있고, 또 여러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이거를 오케이를 한다고 해도 미국, 중국, 일본이 오케이를 할까에 대해서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 복합적인 부분이 발생하면서 한 방에 좀 매도가 좀 집중됐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충분히 어떻게 보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나도 싶은데 그렇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오늘은 공매도가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이 항공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이제 기대감에 대해서 섣불리 공매도를 못 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매도 증가는 이제 오늘은 분명히 증가를 하긴 했지만 우려되는 수준의 증가는 아니었다. 다만 순수하게 매도가 터진 게 이게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가 하락을 이끌어냈고, 또 아시아나항공도 보면 아시아나항공도 보면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던졌다. 물론 외국인이 뭐 수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한항공보다 던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낙폭을 굉장히 뭐 대한항공보다도 크게 발생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이런 식으로 뭐 잠시만요, 잘못 눌렀네요. 보시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코스피 200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가 뭐 그렇게 뭐 늘어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뭐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성자에 대한 뭐 거래만 좀 발생하는 공매도는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차트적인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거는 어쨌든 외국인이 굉장히 던졌고, 이슈적인 것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차트적인 큰 흐름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넘어가서 보면 일단 일봉상으로는 이제 약간의 고점 징후가 보였고, 그 다음에 조정 후 반등 줬는데 이렇게 약간 쌍봉 느낌이 나는 일봉상으로의 흐름이 좀 연출됐고, 주봉상으로도 넘어가서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긴 하지만, 이 주봉상에서의 고점을 낮춘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또 요게 이렇게 쌍봉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추가로 빠진다면.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봉 캔들이 이제 완벽하게 형성된 건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주가 흐름이 여기서 더 밀리는지 잡아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어쨌든 이러한 대형주에서의 음봉이, 큰 사이즈의 음봉은 한 방에 처리하면서 움직임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양봉 잡아주더라도 추가로 빠지거나 여기서 잡아주는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으로 넘어가서 보면 차트는 뭐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22이동평선 깬 상태인데, 주봉상으로 흐름 보면은 뭐 주봉상에 특별하게 뭐 거래 정지 기간이 있었고, 특별하게 대한항공처럼 그런 흐름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주봉상의 5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흐름이 분명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봉에서 거래량 증가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두 종목 이제 어쨌든 리오프닝 관련으로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항공주들이 굉장히 뭐 항공주, 여행주 그런 종목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보면서 이미 많이 달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시장까지 흔들리고 또 유가까지 올라가고 하니까, 뭐 기존의 이제 결합에 대한 이슈를 빼고서 보더라도 이게 어쨌든 매도 효과가 심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도가 터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러한 흐름이 외국인들이 오늘 두 항공주에 연출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종목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오늘 만약 대응이 안 되셨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은 좀 하단의 라인을 좀 잡고서 대응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고, 만약에 내일 살짝이라도 반등 준다면 양봉의 탈출 기회로서 좀 활용해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드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좀 더 많이 밑에서 샀다면 조금은 약간의 흐름을 조금은 여유를 갖고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최근에 이제 9월 들어서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지금 대응 안 하면 조금 많이 하락폭이 심해질, 추가적으로 발생할 여지를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완전히 이러한 이슈가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코로나 때 이제 정말 바닥에서 대충 어느 정도라고 봤을 땐 뭐 이런데 이제 유상증자 전에 매수하신 분들 아니라면 지금은 어쨌든 생각을 조금 하면서 하단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8월 저점의 이탈 가능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근사한 흐름의 시장 영향까지 받으면서 유가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들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